최근 순조로운 개발 끝에 양산에 들어간 4.5세대 국산 전투기 KF-21. 그런데 4세대면 4세대, 5세대면 5세대지 애매하게 4.5세대는 뭘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투기가 어떤 기준으로 세대가 구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공중전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고 공중전을 전문으로 하는 비행기를 전투기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비행기가 전쟁에 쓰이게 되는데요. 이때 전투기의 형태는 레시프로 엔진, 프로펠러를 장착한 것이 어느 참전국을 막론하고 표준이 되었죠. 그러던 2차 세계대전 말 What was that? What the hell was that? It went by like we were standing still. 독일 본토를 폭격하던 연합군의 B-17 폭격기가 새롭게 등장한 빠른 전투기에 속절없이 당하는데요. B-17 폭격기 승무원들에게 공포를 떨게 했던 그 주인공은 바로 최초의 실전 배치 제트 전투기 메서슈미트 ME-262였습니다. 메서슈미트 ME-262를 시작으로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마하 1 미만 속도로 아음속 비행하는 전투기를 1세대 전투기라 칭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어진 냉전과 한국전쟁까지 사용된 소련의 미그-15와 미국의 F-86 세이버 전투기가 1세대 전투기를 대표하는 기종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투기의 주무장은 기총과 무유도 로켓이었고 무엇보다 아직 레이더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공중전은 조종사가 직접 적기를 눈으로 보고 서로의 꼬리를 잡는 도그파이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세대부터는 전투기가 초음속으로 날기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나는 만큼 날개가 받는 공기 저항도 커지는데요. 2세대 전투기는 초음속 비행을 위해 1세대 전투기보다 가파른 날개 각도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지면서 적을 더 멀리서 탐지하는 게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2세대부터는 기체 탑재형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레이더로 적을 탐지하더라도 여전히 가까이 접근해 기총과 단거리 미사일로 공격해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초기에 개발된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 엔진 노즐에서 나오는 열기만 감지할 수 있어서 적기 후방에서 발사해야만 명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세대 전투기의 대표 기종으로는 F-100, F-104, F-5AB, 미그-21 등이 있습니다. 3세대 전투기는 2세대보다 더 향상된 레이더 성능을 바탕으로 BVR 공중전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을 탐지하는 전자광학 장비가 발달하면서 지상 공격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때부터 전투기가 폭격기의 역할을 일부 흡수하여 멀티롤 전투기의 개념이 탄생합니다. 폭탄을 많이 싣기 위해 전투기를 크게 설계한 것도 3세대 전투기의 특징입니다. 레이더와 많은 탐지 장비가 탑재되면서 조종사 혼자 전투기를 조종하며 모든 것을 조작하기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전문 무장관제사를 조종사 뒤에 태우기 시작한 것도 3세대 전투기의 큰 특징입니다. 대표 기종으로는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한 F4 팬텀2와 미그-23 등이 있습니다. 이전 3세대 전투기로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미사일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근접 공중전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세대 전투기는 공기역학적 동체 설계와 강력한 엔진,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을 통해 근접 공중전을 위한 과감한 기동에도 안정적으로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와 탐지 장비의 수준이 3세대보다 더욱 고도화되어 더 멀리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되고 더 높은 지상 타격 정밀도를 가지게 되며 다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세대 전투기의 대표 기종으로는 F-15, F-16과 수호이 27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제를 알아보게 만들었던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4.5세대는 기존 F-15, F-16 등 4세대 전투기에 A사 레이더를 장착한 것이 큰 특징인데요. A사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와 달리 수많은 전파 발신부와 수신부가 배열돼 있어 탐지거리가 길고 탐지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고장날 확률도 적은 혁신적인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일부 4.5세대 기종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세미 스텔스 설계를 하는 것도 특징 중 하나인데요. 전투기 동체 개폐부에 스텔스 전투기처럼 지그재그 이빨 모양으로 설계하거나 엔진 공기 흡입구를 각지게 설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를 요약하자면 4세대 전투기 모델을 기반으로 하면서 고성능 항전 장비 탑재와 탐지 능력, 제한적 스텔스 능력, 카운터 스텔스 능력, 전자전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 전투기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스텔스기라고 부르는 전투기들이 5세대에 해당하는데요. 5세대 전투기는 높은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추력 편향 노즐을 활용해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F-22 랩터와 러시아의 수호이 57이 있는데요. 두 전투기는 공대공 전투만을 임무로 하는 공중 우세기 성격으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F-35와 같이 높은 스텔스 성능을 갖췄지만 다목적 전술기로 개발되어 공중 우세기처럼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지 못한 전투기도 5세대에 포함합니다. 5세대 전투기가 현존 최강인데 왜 KF-21은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로 만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KF-21 전투기를 5세대가 아닌 4.5세대로 만들고 있는 이유는 업그레이드할 기존 4세대 전투기 F-16이나 F-15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인 국가들의 틈새 시장을 노려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퇴역하는 3세대 전투기들의 공백을 가성비 있게 메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양산에 들어간 KF-21 전투기는 블록 1 사양으로 공대공 임무만 가능한 형태로 제작됩니다. 향후 블록 2부터는 공대지 등 다양한 임무가 가능한 멀티롤 전투기로 개발되고 블록 3에 들어서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투기의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과 KF-21이 4.5세대로 제작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 소식도 점점 들리고 있는데 현재 5세대보다 4.5세대 전투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과연 6세대 전투기가 활약하는 미래가 빨리 찾아올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